납 농도가 0.15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1평방당. 그런데 서울역 지하철 구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4.8. 여기 나오네요. 낯익은 역들인데요. 예. 사당역. 사당 갑니다. 시청 가고요. 을지로 상가 거치고 충무로 도착해서 서울역으로 들어가네. 야. 사람이 많이 밀집돼있어. 그래서 이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속에 많은 포함되어 있는 납을 많이 흡입하고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기 중에 떠있는 그 납의 입자는 정말 미세하잖아요. 그거 마셔봤자 얼마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황사. 근데 황사라는 그 먼지를 생각할 때 그 안에 있을 중금속은 좀 약간 느낌이 있죠. 목으로 들어올 때 뭔가. 먼저 이 호흡기하고 네. 소화기 쪽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소화기 쪽으로는 우리가 납 폭로가 되어도 한 10 내지 15%만 몸에 남습니다. 근데 반면에 호흡기는 한 40%나 많이 남기 때문에 호흡이 더 위험하죠. 그리고 이 황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한 100만 톤까지도 황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예. 그래서 황사에는 지금 중국이 많이 산업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납이나 카드뮴, 그 밖에 많은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루 시민이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그런다면 어떤 국가적으로, 예, 좀 그 철도청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해결해. 한 박사님.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올 6월에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그럼 뭐 이렇게 개선이 되겠네요. 앞으로를 기대해봐요. 근데 저는 그 지하철을 잘 안 타고 이제 차로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서울 시내 이렇게 공기를 마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이제 차량의 경우에도 차고 같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납 중독의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차에 안에 있는 배터리라든가 배기가스 또는 휘발유 첨가제 등의 다 납이 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생활용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성분들. 네,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에는 소량의 그 납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납이 피부에 그 흡착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거든요. 기록에 나옵니다.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드디어 어린이 용품으로 왔습니다. 장난감. 예, 어린이 용품 및 장난감.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보다도 납에 노출될 기회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장난감, 페인트 칠해져 있는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이런데 늘 자주 접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대사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노출되었을 때 흡수도 훨씬 성인에 비해서 많이 됩니다. 특히 이런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납이 좀 달아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같은 걸 입에 대면 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꾸 폭로가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장난감들 중에 그 무슨 안전검사가 돼서 애기 입에 넣어도 안전하다라는 검사표가 붙어서 나온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애기 그 납성분 같은 게 점검이 된 후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제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그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이런 이제 중국산 그런 값싼 검증되죠. 장난감들이 많이 오면서 제가 보기엔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내산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국산 값싼 거. 아니 갖고 노는 이 놀이터이고 네, 장난감. 장난감인데 우리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을 하면서 좀 통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종민 씨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다, 이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난감 안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뭐. 이것도. 예. 김종민 씨, 예. 자, 이번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주의가 산만하다. 교수님, 주의 산만과
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종민 씨, 성동일 씨. 예. 네, 납은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전신에 퍼지긴 하지만 특히 중추신경 쪽에 이상을 초래해가지고 IQ를 낮춘다든지 또는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주의. 나도 IQ는 없고. 그럼 주의산만 증상을 납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아, 그렇다고 볼 아이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죠. 뭐 본인 학창 시절에 딱 그 성적표에 나오잖아요. 주의 산만 하며 뭐 이렇게 시작되는. 주의 산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칭찬이었는데 타이 모범적이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나 주의가 산만함. 네, 주의가 산. 근데 집중력은 있거든요. 딱 한 번 하면 30분, 1시간에 공부를 딱 하는데 이렇게 막 좀 이거 했다, 저거 여기저기 했다.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산만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때요? 집중력이 있는데요. 짧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했잖아. 우리 집에 지금도 안 듣고 산만해. 아유. 몇 초 정도 집중력이 딱 우리 집에서요? 한 3초 내지 5초에서 너도 나는 주의가 산만하지 않았을까? 나는 진짜 집에서 막내 아들인데. 어렸을 때도 무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막내 아들인데 워낙 의젓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놀라셨어. 오, 전혀 너무 잘난 척했나? 집중력이 좋아서 공부 잘하시는 권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대되는데요? 네. 별로 뭐 집중력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 나는 노력파예요. 감성의 물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의 산만한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서 자신은 어떤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주 지각을 하며 시간 관리가 엉망이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력이 매우 떨어진다. 별것 아닌 일로 쉽게 화를 내고 좌절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4번 내 거야, 딱. 감정 조절이 어렵다. 주의 산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렇게 있다.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3개. 강인 씨는 또 몇 개? 저는 다 해당돼요. 그래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일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과잉 행동 장애라는 게 또 있죠. ADHD 해서 이게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예.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해서 주의력이 결핍돼 있고 아주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그냥 학업 성적에도 좀 영향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ADHD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납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행 청소년의 가능성도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보통 정상 아이들은 한 1.5 ppm 납 농도가 그런데 비행 청소년은 11, 그래서 한 7배 정도 높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 뇌에 비교 사진이 있어요? 네, 왼쪽에 정상 아동의 뇌는 이렇게 붉은 빛이 뇌 순환을 말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붉은 빛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 순환도 감소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산한 어린이들인가요? 저런 경우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이 이렇게 자꾸 체내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쌓이고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낮은 혈중 농도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지능이나 집중 이런 쪽에 영향을 주로 주는데 어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